안녕하세요, 배짱이 아빠입니다. 어느덧 40대에 접어들면서 몸속 면역체계가 약화되었다는 걸 하루하루 느끼고 있습니다. 20, 30대만 하더라도 불규칙한 수면 및 식사를 해도 금세 회복하였는데 이제 40이 넘어가면 몸속의 면역체계가 약화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나쁜 습관으로 만성염증으로 회복 속도가 점점 힘들다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급성염증은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방어적 반응인데요. 문제는 바로 요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 만성이 되면 염증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성염증은 관절염을 비롯해 뇌졸중, 암, 비만, 심장병, 우울증 등 각종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이 생길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시적이 아닌 만성이기 때문에 원인을 고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인 설탕이 많은 음식,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그리고 알코올 등을 줄이고 채소나 과일, 현미, 생선 등을 먹으면 많은 개선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십 년간 이어져 온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한두 번 먹는 음식으로는 효과를 보기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음식을 해보시면 요리하는 시간보다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란 말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누군가 재료를 손질만 해줘도 요리하는데 큰 부담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손질된 재료가 많이 나오지만 매 끼니마다 사용할 수도 없고 특히 비용에서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 밀프렙이란 걸 시작했습니다. 밀프렙이란 일주일치 식사를 한꺼번에 미리 준비해 놓고 끼니 때마다 꺼내 먹는 방법으로 식사와 준비의 합성어입니다. 전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제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 의지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주위 환경 설정을 통해 저의 부족한 의지를 시스템에 맞춰 억지로 하게 만들어 습관이 생길 때까지 지속하려고 노력합니다. 매 끼니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건 보통의 의지로는 힘든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밀프렙이 식습관 개선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밀프렙으로 건강한 식단으로 만성염증을 한번 개선해 볼까요? 여러분은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식물이 해충과 같이 외부 개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로 천연 항바이러스와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식재료에 색깔의 영양소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무지개빛으로 차려 먹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인즉슨 다양한 영양소와 천연 항생제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색은 안토시니안으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요. 검은깨나 검은콩, 가지 등의 이런 재료에 속합니다. 흰색은 인돌로 탁월한 항암 효과가 있고요. 무나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녹색은 베타카로틴으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브로콜리나 푸른 잎채소 등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라이코펜으로 전립선암,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켜주며 토마토와 사과, 파프리카 등이 이에 속합니다. 몸에 좋은 재료라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들면 그것도 정말 지속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구하기도 쉽고 비용이 저렴한 것들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계절 잎채소, 양상추,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단호박, 고구마, 계란, 파프리카 등은 도시락 밀프렙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먹을 때는 이와 함께 단백질로 연어나 고등어 구이를 곁들여 먹습니다. 이들 생선에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탁월한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암과 심장질환, 천식,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집에서 생선 구울 때 냄새나 연기, 기름 튀는 것 때문에 굽는 걸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문제 없이 맛있게 생선 굽는 법도 알려드릴 테니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세요. 우선 도시락용 재료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린잎 채소를 준비했고요. 이것은 여러분의 계절에 따라 아니면 집이나 동네, 시장이나 마트에 있는 것에 따라 그날 싱싱한 걸로 사오시면 됩니다. 상추도 좋고 치커리도 좋고 양상추도 좋고 싱싱한 걸로 골라 사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놈들이 저에게 선택받은 것들이고요. 이런 잎채소나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식초를 뿌려 놓으면 저희가 모르는 기생충이나 알들을 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야채는 물에 식초를 뿌려 좀 담궈두도록 할게요. 잎채소와 양상추를 한번 세척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린 잎채소에 물을 충분히 담가 주시고 식초를 부어주세요. 방울토마토에도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한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옆으로 빼주시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도 세척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잎이 빽빽하고 기름기가 있어서 물로 헹구면 헹궈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접시에 물을 담아서 똑같이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잎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게 집게를 이용해서 안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고정시켜 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면 잎이 벌어지면서 안에 있는 이물질이 나오거든요. 브로콜리도 옆으로 잠시 빼주도록 할게요. 이런 단호박이나 고구마는 그냥 물로 한번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마를 한번 세척해 왔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양쪽 끝을 잘라주시고요. 그래야 쪄 주었을 때 단맛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단호박도 먹기 좋은 사이즈로 한번 잘라주도록 할게요. 우선 반을 잘라주시고요. 이 안쪽에 있는 씨는 숟가락을 이용해 빼주시면 됩니다. 씨를 제거해 주셨으면 또 먹기 좋은 사이즈로 한번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고구마와 단호박은 손질이 마무리되었고요. 브로콜리와 함께 찜기 한번 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10분간 브로콜리는 담가 두었고요. 한번 헹궈도록 할게요. 이렇게 브로콜리는 뿌리 부분을 하나씩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하나씩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씩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먹기 좋게 한번 더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뿌리 같은 경우에도 영양소가 많아서 잘라서 함께 먹어주시면 됩니다.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손질된 브로콜리는 한 번 더 물에 헹궈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양상추도 가운데 심을 떼서 잎을 분리해 주시고요. 똑같이 식초물에 한번 헹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완료되었고요. 이 중에서 고구마와 단호박 그리고 이 브로콜리는 찜기를 이용해서 한번 찌도록 할 거예요. 이 재료들은 잠시 옆으로 빼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먹을 거라 나중에 한번 잘라서 손질하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옆으로 잠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잎채소가 남았는데요. 잎채소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요 수분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수분을 완벽하게 제거해 줘야 싱싱한 재료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샐러드를 만들 때 맛없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물기를 제대로 제거해 주지 않아 드레싱을 넣었을 때 간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손으로 털어도 되지만 온 사방에 물이 튀고 완벽하게 탈수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거든요. 물기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금방 재료들이 시들어 버리거든요. 물기 제거가 잘 되지 않아 요리 전체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이런 야채 탈수기를 이용하는데요. 전 요 옥소사의 야채 탈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채 탈수기에서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다들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 밀프렙을 할 때 필수 아이템이더라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펌프용으로 되어 있고 보시는 것과 같이 펌프형으로 한 손으로 한 4-5번 정도 가볍게 눌러주시기만 해도 탈수가 잘 되고 여기 있는 이 버튼은 원하는 타이밍에 회전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이 야채를 한번 탈수해 보도록 할게요. 어린 잎이 양이 많아가지고 한 2번 정도는 나눠서 한번 탈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야채를 넣어주시고요. 닫은 상태에서 한 4-5번 정도 눌러주시고요. 스탑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거의 물기가 제대로 다 탈수가 됐거든요. 탈수된 야채는 다시 용기에 옮겨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물이 이 정도 많이 나왔거든요. 남은 야채도 넣어서 탈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상추도 같은 방법으로 탈수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미끄럼 방지 논슬립 패드가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사이즈는 두 가지 사이즈로 제가 사용한 제품은 대자로 폭이 27cm, 길이가 27cm, 높이가 20.5cm이며 보시는 것과 같이 작은 사이즈도 있지만 이 밀프렙에서는 이렇게 이 큰 사이즈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요리를 계속 하다 보면 주방용품을 좀 더 큰 걸로 바꾸게 되더라고요. 야채 탈수기 같은 경우에는 큰 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관 시 이렇게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락을 걸어 주시면 이 버튼이 안으로 들어가 수납할 때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분리하기도 편해 세척할 때도 간편하게 세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기세척 사용도 가능하고요. 이 제품이 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아마 다양한 요리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요리하는 즐거움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세척해온 이 방울토마토도 한번 물기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찜기한을 준비해 주시고요. 물을 넉넉히 넣어 주시고 아까 손질해 두었던 고구마랑 그리고 단호박을 넣어서 한번 쪄 보도록 할게요. 불을 켜 주시고요. 뚜껑을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낮춰 주시고요. 이 상태로 한 20분 정도 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와 단호박을 찌는 동안 저는 계란을 한번 삶아 보도록 할게요. 소금 한 스푼 넣어 주시고 식초도 한 스푼 넣어 주세요. 계란을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삶는 동안 저는 파프리카를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밀폐 용기에 담아 주시고요. 손질된 잎채소도 밀폐 용기에 담아 주시고요. 방울토마토도 밀폐 용기에 담아 주세요. 한 20분 정도 삶아 주었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덜 익어서 한 10분 정도는 익어줘야 될 거고요.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다 쪄져서 우선 먼저 빼주도록 할게요. 고구마를 찌는 동안 그러면 브로콜리도 함께 넣어서 같이 찌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만 쪄주면 되기 때문에 살짝만 쪄서 빨리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분이 지났고 한번 익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눌러보시고 쏙 들어가면은 다 익은 거고요. 파프리카도 없이 한번 담아주도록 할게요. 고구마도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좀 최대한 식힌 후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분이 지나서 다 익었고요. 우선 물을 버리고 찬물에 한번 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찬물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찬물에 넣어두었던 계란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도 물로 한번 헹궈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분을 한번 제거해 준 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완료되었고요. 저는 일단 도시락용을 먼저 준비해 보고 집에서 먹을 것은 연어구이 함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도시락이 완성되었고요. 드레싱을 만들 건데 드레싱도 소분해서 같이 함께 먹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장해 주시면 여기 한 끼 도시락이 됩니다. 나머지도 계속 만들어 볼게요.
3일치 도시락이 완성되었고요. 이것은 냉장고에 보관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에서 먹을 우선 샐러드와 연어구이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넓은 샐러드용 접시를 준비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야채를 먹고 싶은 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연어구이와 함께 한번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정말 알록달록하고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그리고 드레싱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오리엔탈 드레싱을 좋아하는데 이 드레싱은 몸에도 정말 좋고 맛도 좋아서 여러분도 한번 먹어보시면 이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먼저 오일을 5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간장 3스푼 넣어주세요. 오일과 간장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먹어보시면 정말이지 맛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또 1스푼 넣어주시고요. 저는 꿀을 1스푼 넣을 건데 알룰로스나 달콤한 거를 한 스푼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후추도 톡톡 넣어주시고요. 취향에 따라 레몬즙도 넣어주세요. 레몬즙이 없으시면 식초를 넣으셔도 됩니다. 레몬즙도 1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드레싱이 완성되었고요. 저는 이 드레싱을 아까 만들어 놓은 샐러드에 부어서 같이 한번 먹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엔 연어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한 300g 정도 됩니다. 저도 강래우 셰프 영상을 보고 배운 건데 정말 생선 굽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횟감은 껍질이 없는 걸, 구이용은 껍질이 있는 걸 구매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제 마트에서 연어를 구매하려고 갔는데 껍질이 있는 연어가 없어가지고 껍질이 없는 연어를 구매해 왔습니다. 생선 손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야채 손질과 약간 비슷하게 수분을 제거해 주는 건데요. 보통 냄새가 나는 이유가 이 수분에서 나는 거거든요. 생선의 냄새를 없애주려면 이 수분부터 먼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수분 자체가 미생물을 번식시키기 때문에 수분을 꼼꼼히 닦기만 해도 냄새가 나는 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수분을 최대한 닦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 주시고요. 수분 제거한 연어는 이렇게 올려주시고 우선 밑간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소금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후추도 뿌려주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껍질 부분도 소금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소금과 후추는 넉넉하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뿌려준 것 같지만 익히면서 많이 떨어져 나가 특히 껍질 부분에 후추가 많이 붙어 있으면 좀 더 바삭하게 구워지거든요. 이렇게 밑간을 한 연어는 잠시 옆으로 빼주시고요. 프라이팬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오일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그리고 불은 중약불로 해주세요. 그래서 우선 프라이팬을 예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후라이팬이 예열되었으면 아까 준비했던 연어의 껍질 부분이 닿도록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꾹 눌려주세요. 그러면 연어 껍질이 열을 받으면서 오므라들기 시작하거든요. 10초간 누르고 있으면 바닥면이 평평해집니다. 이렇게 수분을 최대한 없애면 물이 거의 튀진 않거든요. 그리고 불 같은 경우에도 중약불로 해주시면 연기 날 일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옆면을 한번 익혀주시고요. 원래 이 껍질이 있으면 이 부분이 완전 바삭하게 익는데 자, 이렇게 연어 스테이크도 잘 익었고요. 샐러드와 이 드레싱을 뿌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프렙이라는 게 한번 만들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치 반찬은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프렙 한번 만들어 보시고 건강한 삶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배짱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